저는 요 말만 딱 하고 네, 싶습니다. 하십시오. 다른 부분 다 국민들이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2.6 사태가 나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이 소위 국군 지구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그 검진했던 의사가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계는 세이코, 허름한 세이코 시계고, 넥타이 핀에 몇 개가 다 벗겨져 있고, 허리띠는 보니까 완전 헤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여기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소박한 분입니다. 예. 아니. 그분의 경제업적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할 건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화리 그 뭐 유신 이야기를 하시겠다니까, 그분, 예.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실려오기 전에 이분이 뭘 마셨냐면요, 쉬바스 리갈이라는 걸 마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수질 처음 이름 들어봤거든요. 아시죠? 어? 세이코 시계차고 쉬바스 리갈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인화 씨라고 있죠? 리갈 12년생입니다. 예. 12년생은 비싼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왜 평생에 맨날 막걸리 먹는 척 그런 하셨습니까?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정할 필요는 이인화 없어요. 씨라는 분이 막 박정희 찬양하면서 뭐라면 이 500년 만에 처음 내린 지도자며 이 사람이 없으면 한국이 못 살다. 이런 말 들으면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만큼 그렇게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살게 된 게 500년 만에 우연하게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구세주입니까? 이 정도 되면 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그 박정희 찬양하는 분들이 보면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이상한 정치학적 용어,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렸고, 거기서 공과, 저는 경부부속 고속도로 깐 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과를 갖다 냉정하게 따지는, 뭔가 좀 분화된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건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념관 지어야 되면, 이런 건 내가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시적에 대해서. 유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저도 사실 유신 세대입니다. 저도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제약에서 제가 대모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우리 당했던 걸 인정을 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사소한 사건까지도 박정희란 그 개인의 이름 앞에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협단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용공 사건이었다는 게 뭐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도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두환 씨가 그 5천억 7천억 이렇게 챙긴 건 이거 국민이 모아준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광주 확살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오케이, 이야기 좀 오케이. 하십시오. 예, 확살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 듣기 거북합니다. 광주 저는 사람들 지금 들으면 유재갑 교수님하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학살 안 됐어요? 예? 그걸 부정해요? 민중 학살 민중이 광주도 죽었죠. 학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죠.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실수로 없다고요? 많이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면? 학살.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죽였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겁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인 겁니까? 아니 우연히? 광주 문제에 그 대해서 사건이 전개되면 광주 그런 문제에 현상이 대해서는 아까 거의 사회적으로- 과잉 진압이라고는 보면 되죠. 과잉 사회적으로 진압은 보면 이야기했지만은 되는데 어디 국민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12.12하고 협당되는 역사를 보지 그러니까 말라니까. 5.18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자기 국민을 갖다 자기 과잉 진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부는 잘못한 건 또 사과하고 가인이라는 그 그랬잖아요. 말 속에 있죠. 가인이라는 말 속에 200 몇십 명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변 표현 속에. 그게 가변 문제입니까? 근데 진 교수가 그 당시 지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발포 명령 안 내리고 뭐 타령이라도 그럼 했을 뭐 것 도망이라도 같습니다. 갔겠어요? 그럼 그 국민인가? 문제는 뭐냐?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지휘관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명령을 내린 자들이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 뭐 학살을 해도 오케이, 친일을 해도 오케이, 남노당이 돼도 오케이, 그다음 쿠데타를 해도 본론으로 오케이. 들어가서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조선일보하고 그 조선일보에서 내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책을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소위 독립군을 처단했다는 관도 뭐 특설땐가 하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해주시고, 만약 독립군을 처단했다면 어떤 독립군을,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처단을 받은 독립군이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나오신 그 자료는 그 조선일보의 시각이 강하게 돼 있고, 그걸 읽어보면 거의 뭐 소년들이 읽어야 할 무슨 위인전 수준이거든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 소위 그 악명 높으신 조갑재 씨가 찾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번에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이 도입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점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지금 근무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동군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군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일제의 그 제국주의적 야욕, 그다음에 한국의 탄압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리적 탄압 기구에서 소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일본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징용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병 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근데 조갑재 씨가 인정하듯이 일본 육사 거기서 그 지내던 시절 보면 정말 황국신민에서 그렇게 충실하고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조갑재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만주국이래요. 그러니까 괴뢰국, 그러니까 일제 괴뢰국 모델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그 내무담에 침을 뱉어라 했죠. 그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아까 관동군에 근무했다는 거 그 부분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했던 부대의 주적이 누구냐면은 모택동의 8로군 제17단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8로군이 그 반벽산 밑에 있는 촌락을 습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임무의 부대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이 반벽산이라는 데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그걸 예, 하셔야 알겠는데요. 소위 말해 관동군에서 관동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련군하고 싸웠다, 뭐 미군하고 싸웠다, 동대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팔로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기초에서 주장을 좀 펴달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군이 일본 군대가 만주에 있을 필연성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제국주의적 군대입니다. 팔로군은 뭐냐? 마리 공산군이지만 실제로 민족 해방 군대였거든요.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던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잘못된 역사죠. 일본이 만주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왜 지금 따집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죠, 그게. 그럼 일본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 역사는 그러면 존재했던 만약에 그럼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까? 그것도 그럼 따지지 말아야 합니까? 역사니까. 근데요. 수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겠죠. 박 대통령 시대에 예. 그 일제 시대에 정부 일본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관료가 되든지 군대에 가든지 하면 뭐 헬스를 쓴다든지 무슨 맹세서를 쓴다든지 하는 건 일종의 요식 행위였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만주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장교로서 근무했던 기간이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초급 장교입니다.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응?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고급 장교가 아니에요. 조직 속의 일원이다 그 말이죠. 중위가 시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오늘 상급 부대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조직 속의 일원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단독적인 결심을 하고 단독적인 무슨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무한대다 하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똑같습니다. 발언을 피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예컨대 혈서를 쓰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더 취직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말이죠.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혈서까지 써서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자발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말이죠. 사범학교 선생에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가당 뭡니까? 일제 침략의 천병인 관동군이거든요. 일제 침략의 천명인 관동군의 장교를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 정신을 부대가 어디로 배치될 것이냐 하는 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 뭐 어느 부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근데 그 부대를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있으면서 한국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건 그건 지금 별개의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컨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오시면 본인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해서 나가실 겁니까? 혈서를 쓰시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생애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 보시는 당시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예요. 말하자면 한반도를 통치한 한반도 정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거 역사의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말 불법입니다. 이제까지 아니, 모든 외교 불법 아니라 조약이 그랬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는. 근데 왜 그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실정법적으로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실정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잠깐만요. 별개 이거죠. 우리의 전제 조건은 근데 일본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게 한 전제 가지만 더 조건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아, 진 교수님. 박 대통령 소위돼가지고 1년 반, 이 막중이 진급된 사람 가지고, 이거 마치 그냥 말이지, 일본을 위해서 무슨 죽은 노릇 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 역사를 바로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살아남았던 사람은 우리 진 교수 논리에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 다 죽어야죠. 지금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일본군 장교도 되지 않았고 혈서도 쓰지 않았으며 별일 없어.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며 남의 나라 민족들 탄압하는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그 토벌 작전에 동원되거나 그런 짓을 안 하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은 아주 일부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이죠. 볼 전부 때 다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잠깐만 그러면 우종찬 부장님의 부모님께서는 그 마찬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예, 박정희랑 일 똑같이 말입니까? 예컨대 박정희 씨와 똑같이 무슨 일제한테 그 정도의 충성을 보이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 지금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있다면 비유법을 당연히 쓰지 그랬을 거예요. 마시고. 아니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냐고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에리트급이었으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홍 목사님께서는 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친일하셨어요? 아니, 그때 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지금 일본에 학교를 다녔죠. 예.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죠. 그렇죠. 그냥 다리가 아닙니까? 예. 그냥 저희 부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친일분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혈설 왜 이렇게 쓰고 속지 군대 마십시오,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국 속지 마십시오. 해방운동을 그건 조선 그 해방운동을 나이가 한 해방이 사람들 됐으니까 그렇죠. 결합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친일분자라고 제가 해요. 모두에 역사를 무조건 지키고자 하거나 역사를 통째로 합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합리하고 그런데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서 진행돼 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본받을 방법이 없어요. 과거를 본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연속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본받다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희 씨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 간 걸 본받고 육사 가서 본받고 그다음 팔로군 탄압한 걸 본받아야 됩니까? 과거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본받을 그런- 만한 일을 개발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전부 그런 게-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본받을 만한 사실을 개발해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일제 행각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제가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소봉대에서 아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신청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라든지 사실에 선생이라든지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 그 아니, 말이에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말입니다. 상황을 잠깐만요.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수님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근거가 아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문제죠. 예컨대 그러니까 팔로군이 잠깐만요. 소위 중국 제 말 좀 주민들의 들어보세요. 촌락을 자, 증거하는 거 그걸 막는 프랑스에선 역할을 했다.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4년 동안에 그 신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건 친독파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그 역사 세우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만 규명하자라 하는데 왜들 그렇게 반발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팔로군, 중국 양민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양민을 지금 못 살게 구는 촐락을 기습한 팔로군이라는 그런 공산군에 대해서 막기 위한 그건 이제 일제 시각이죠. 예컨대 일제들은 독립군들조차도 비적이라고 불렀거든요. 팔로군 예컨대 중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해 독립군을 처단했다든지 소위 말해 독립운동가를 탄압을 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이라는 게 국내에서 불가능했고 국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고 하지만 그런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게 관동군이란 말이죠. 그 관동군의 존재 의미 자체가 한편으로는 팔로군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소위 그들이 비적이라고 불렀던 우리 독립단체들과 무장 독립단체들과 싸우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거기 소속되어 있고 근데 지금 반론은 뭐냐면 얘가 실제로 박정희가 거기 토벌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동군이라는 것의 의미가 당시에 조선해군 어디선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혈서를 쓰고 갔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가서 탄압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말이다. 친일 진상규명법 이게 저는 좋습니다. 오늘 하자 이거예요. 하는데 지금 뭐 열린 우리당이 이 법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반민특위도 중간에 못했고 하니까 연구가 없다고 하는데 이 연구는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 자체가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연구 자료들 그걸 사실관계를 국회 차원에서 조용히 검증해가 소위 필요하다면은 민족정기를 바로 차원의 백서 정도 만들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말입니다. 불러 들여가지고 그 본인이 없으면 뭐 자식까지라고는 아닌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 창피를 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도가 이상하다 이거죠.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민간에서 연구가 됐거든요. 예. 요번에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용히 불러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조용히 불러서 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가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금 난리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가만히 있으면은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난리를 핍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조용히 진행되는데 아니, 지금은- 공격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열린- 키우고 있고 조선일보가 열린 키우고 있고 우리당에서- 동아일보가 키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별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한쪽만 그래서 봅니까, 세상을? 차라리 열린 우리당에서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열린 우리당이 우체가라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다가 다시 집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통과된 법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예. 개정을 하면서 소위 계급도 낮추고 말이지 무조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급도 낮추고 어느 특정인은 또는 특정 세력을 의식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치 그 법이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16대 국회에서 그 법을 갖다 누더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만한 법을 통과시켰고 거기서 네티즌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우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건 국회를 부정하는 거지. 우체국이나 국회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그것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패키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엄청난 아니, 토론을 문제는 거쳐서 통과된 뭐냐면 법을 어떻게 법을 누더기라고 누더기로 그래요. 만든 사람들이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회가 제대로 예를 받은 들어- 법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16대 국회에서 말이죠. 그걸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았어요. 이런 분노가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17대에 다시 고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다음 그런 총의가 이번에 그 4.15 총선에서도 일부분 반영이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데 마치 문제는 뭐냐 원래 법안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소위는 빼게끔 왜 박정희 때문에 뺀 거야 그게. 먼저 정치적인 정략적 관점에서 말이죠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이런 과제들을 왜곡시킨 게 누굽니까? 자기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제 친일파를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해방 이후에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익들은 그 당시 대부분 다 친일파였고 좌익들은 그나마 그 민족해방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에서라도 여기 밀리고 그다음에 남한 쪽에 그 혼란된 상황에 비해서 북한 쪽은 그래도 뭐 차근차근 뭐랄까 그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면 이제 앞으로 대세는 저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남로당이 된 것이고요. 또 그 형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 대구 폭동의 주동이었죠. 그 박상희 씨가 형이었고 그분이 아마 그 김종필 씨랑 또 무슨 인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일제를 갖다가 뭡니까? 그 자기 주군으로 삼았죠. 히로히토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일성을 저기 주군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후엔 또 다시 미국이에요. 근데 그 전에 말입니다. 예. 진 교수께서 그 좌익이 민족 해방 운동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좌익이 민족 해방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45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45년 이후에 했다는 참 이야기입니까? 45년 전이죠. 45년 해방된 후에 전에. 해방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제 얘기는 좌익이 했다. 그거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한 거죠.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뭐죠? 우리 그러니까- 광복으로도 뭡니까? 그 사람들 좌익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구 씨 같은 경우에는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씨가 암살하잖아요. 역사 인식을 그러니까 자꾸 좌익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고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김구 쓰시는데 씨는 휴전선을 끌어안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암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제가 좀 그래서 그 사람들 좌익으로 사실은-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원래 우익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분이라고 한다. 물론 그분의 유신 독재랄까, 뭐 민주화 탄압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분의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큰 숲을 봐야지 조그만 나무 몇 가지를 보고 전체를 그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 부분에 이제 지적을 말씀하시니까 다른 정치 문제는 좀 이따 하기도 하고 경제 관련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죠. 그 박정희 씨 얘기가 되면 이상한 의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이냐 이런 어법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독일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그런 어법 없습니다. 프랑스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홍콩이 발전한 건 누구예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박정희네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원시적인 사고방식인데 첫째, 경제라는 건 뭐냐 투자율과 저축률과 교육률입니다. 이게 성장률 핵심이거든요. 투자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그 외국 투자가들이 그냥 이윤이 나오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고 저축하는데 박정희 씨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축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교육이 뭐 공짜입니까? 아니면 꼭 의료가 공짜입니까? 저축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던 말던 우리 부모들이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저축을 했던 겁니다. 교육률. 우리나라 굉장히 교육비가 많이 들죠. 나라에서 예컨대 서구처럼 나라에서 돈 대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 뭐냐면 노동력의 질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뭡니까 대만, 한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옛날부터 경제적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잠재력이 발휘된 것이고 박정희는 거기서 하나의 역할을 물론 했습니다. 몇 가지 예컨대 경부도 고속도로 건설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평가를 해요. 하지만은 이 업적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향수 문제인데 잠깐만요. 러시아도 말이죠. 경제가 어렵잖아요. 스탈린 사진 갖고 나와요. 독일도 말이죠.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자 늘어나잖아요. 그럼 히틀러 사진 갖고 나옵니다. 네오나치들이. 이건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사람들이 현실에서 저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시대, 신화가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고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신들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침이 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은 경부 고속도로 건설도 그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걸 묵살하고 했고 포항제철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지은 겁니다. 그런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절대 국민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볼 착각이죠. 자, 봅시다. 문제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그 아데나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산판 독일 얘기면 독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니들이 잘 사는 게 메이지 천황 덕분이라면 웃을 겁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확인하죠?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시장 경제? 누구 말이? 그렇죠.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저는 시장 경제 신봉자입니다. 그렇죠. 신봉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 경제 핵심은 뭐냐면은 예컨대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 이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걸 그렇게 늘 주장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시장 경제가 잘 된 게 이론도 있잖아요. 뭐 정치가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 때문이다. 이건 하나의 원시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 교수 시장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경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팔겠다는 물건이 적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팔겠다는 물건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값이 떨어지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예.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부정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왜 박정희가 거기 들어와요? 박정희가 물건값 그 올렸으니까. 당시는 우리가 자원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 못 살 때입니다. 못 살 때 한 사람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못 방향을 설정을 살았습니다. 해줬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못 살았는 게 1945년에 유럽은 폐허였고 어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파라다이스 태어나가 잘 살았던 나라가 있습니까? 다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그 18년 독재 후에 독재 끝에 남긴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소위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보다 잘 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뭐 저축을 안 했고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싱가포르, 대만 우리보다 잘 삽니다. 왜 딴 데 가서 지도자가 찾으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 누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싱가포르 그랬어요. 보세요. 그랬어요. 이강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홍콩은 누굽니까? 저도 말좀 대만은 할게요. 누굽니까? 그러면 일본은 누구고요? 한국은 우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오직 노동력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죠.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다시피 박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독일의 유학생 출신이 그때 이제 군대 안 간 사람 끌어오는 바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뭐 지도교수가 그쪽에 정부 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자 독일에서 그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문을 했죠. 강산 그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그 간호원을 보낼 수 없느냐? 그걸 보내면 어떻게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임금을 말하자면 월급을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 보고 돈 빌려주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미국이 안 빌려줬거든. 예. 미국은 그때까지도 군사혁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독일에 했는데 독일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 민항이. 그래서 미국 회사 보고 비행기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그 당시 루프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사정을 해가지고 로부터 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타고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강산 노동자들 간원 모아놓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울음바다가 터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중단한 그런 게 있다고 말해요. 그 말하자면 우리 노동자들, 간호원들 목을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로부터 쬐까마한 외자를 받아와서 시작이 됐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월남에 파병한 것도 물론 안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을 그쪽으로 빼갈까 봐가지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월남에 파병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실익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건설업에 해외 건설에 나간 것 미국이 수의계약에 한국을 외관상으로는 뭐 입찰이지만은 수의계약을 한국에 끼워 넣어줬기 때문에 또 저 바레인 건설이라든지 하는데 끼워 넣었기 때문에 출발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지도력이 좋아야 되고 국제 협력이 있을 적에 비로소 경제가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시작을 시킨 사람은 박 대통령이에요. 그걸 이 업적은 소위- 박 대통령의 100% 줘도 그거를 소위 원시적인 자본 축적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굴러가면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종잣돈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씨가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광산 노동자들, 그 다음에 간호원들. 제가 독일 살아봐서 그분들 알잖아요. 몇십 년간 활용한 게 지도력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노고는 어디 가고 박정희 혼자서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월남,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죠. 이 경제 개발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회에 아무리 자본을 투자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안 되는 나라가 있고,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경제가 아닙니다. 왜?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 영국 애들이 중국에 왔을 때 팔아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한 게 아편이었거든요. 여기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산력 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무슨 뭐 인프라를 다 까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 인프라를 까는 건 일제입니다. 경춘선, 그러니까 경부선과 그 경인선이라든지 두 개의 그 주요한 항구를 갖다 잃었고 찬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제를 찬양할 수 없듯이 경부선 놓은 걸 가지고 박정희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돈은 다 누가 흘린 겁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 5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 사람들 고엽제 걸렸는데 보상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취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서 누구 덕분이냐? 박정희 덕분이다. 그 다음에 친전 짓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했다. 그 공을 왜 박정희 대통령이 먹느냐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가장 누구냐? 박정희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사람 누구냐? 박정희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79년에 죽은 분을 소위 IMF 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야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진 교수도 이런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박정희를 소조란 책도 써가지고 또 하는 거고. 아니,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러니까 박정희란 사람이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니까 그렇다면 그 공을 박정희 대통령께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걸 왜 국민들한테 돌려고 합니까? 예컨대 문제는 뭐냐, 왜 그래야 되는지는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49%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제가 그 책 쓸 때 항상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다 쑥 들어갔다가 지금 또 경기 좀 안 좋아가지고 막 풀린다 그러다 안 풀리니까 또 다시 올라갔다가 경기 풀리면 또 다시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박정희 왜 그 향수가 나냐면 박정희 씨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안전보장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다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어쨌든지 지금요. 지금 박정희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 향수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구태타 해가지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옛날처럼 막 찬양하고 끔찍하거든요. 조선 뭘 찬양 말입니까? 전두환 씨 찬양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찬양을 했어요. 역사를 아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논의의 초점도 예. 박 대통령을 무슨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전두환 씨 찬양했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조선일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걸 고칠 것은 고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러자는 이야기지. 예. 누가 박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에 입각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죠.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 보면 어느 터에서 살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부정해야 할 역사만 모든 부정해야 역사를 되는 다 거지. 부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를 긍정하고 계시잖아요, 통째 지금. 패키지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통째로 다 긍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리적 탄압 기구에서 소위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일본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징용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병 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근데 조갑재 씨가 인정하듯이 일본 육사 거기서 그 지내던 시절 보면 정말 황국신민에서 그렇게 충실하고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조갑재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만주국이래요.
그러니까 괴뢰국, 그러니까 일제 괴뢰국 모델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징계수. 그러면 그게 조선일보의 사실관계에서 시각입니다. 예. 그 내무담에 침을 뱉어라 했죠. 그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아까 관동군에 근무했다는 거 그 부분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했던 부대의 주적이 누구냐면은 모택동의 팔로군 제17단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팔로군이 그 반벽산 밑에 있는 촌락을 습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임무의 부대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이 반벽산이라는 데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그걸 예, 아셔야 되는데 알겠는데요. 소위 말해 관동군에서 관동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련군하고 싸웠다, 뭐 미군하고 싸웠다, 동대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팔로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기초에서 주장을 좀 펴달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군이 일본 군대가 만주에 있을 필연성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제국주의적 군대입니다. 팔로군은 뭐냐? 마리 공산군이지만 실제로 민족 해방 그런 군대였거든요.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던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잘못된 그러니까 역사죠. 일본이 만주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왜 지금 따집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죠, 그게. 그럼 일본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 역사는 그러면 존재했던 만약에 그럼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점령했습니까? 그것도 그럼 따지지 말아야 합니까? 역사니까. 근데요. 수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겠죠. 박 대통령 시대에 예. 그 일제 시대에 정부 일본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관료가 되든지 군대에 가든지 하면 뭐 헬스를 쓴다든지 무슨 맹세서를 쓴다든지 하는 건 일종의 요식 행위였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만주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장교로서 근무했던 기간이 1년 이래야지. 박 대통령 소위돼 가지고 1년 반 이 막중히 진급된 사람 가지고 이거 마치 그냥 말이지 일본을 위해서 무슨 죽은 노릇 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 역사를 바로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일제 시대 때 말입니다. 살아남았던 사람은 우리 진 교수 논리에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 다 죽어야죠. 지금 살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일본군 장교도 되지 않았고 혈서도 쓰지 않았으며 별일 없어.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며 남의 나라 민족들 탄압하는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그 토벌 작전에 동원되거나 그런 짓을 안 하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은 아주 일부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이죠. 볼 전부 때 다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잠깐만 그러면 우종창 부장님의 부모님께서는 마찬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박정희랑 일 똑같이 말입니까? 예컨대 박정희 씨와 똑같이 무슨 일제한테 그 정도의 충성을 보이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 지금 당시에 이게 예를 들면 그런 비유법을 당연히 쓰지 그랬을 거예요. 마시고. 아니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냐고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에리트급이었으면 당연히 홍 그랬을 거예요. 아니 홍 목사님께서는 당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친일하셨어요? 아니 그때 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일본에 학교를 다녔죠. 예.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죠. 그렇죠. 그냥 다린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저희 부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친일분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혈설 왜 이렇게 쓰고 속지 군대 마십시오,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국 속지 마십시오. 해방운동을 그건 조선 그 나이가 해방운동을 해방이 됐으니까 그렇죠. 탄압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친일분자라고 제가 해요. 모두의 역사를 무조건 지키고자 하거나 역사를 통째로 합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합리하고 그런데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서 진행돼 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본받을 방법이 없어요. 과거를 본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연속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본받다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희 씨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 간 걸 본받고 육사 가서 본받고 그다음 팔로군 탄압한 걸 본받아야 됩니까? 과거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본받을 그런- 만한 일을 개발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전부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본받을 만한 사실을 개발해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일제 행각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제가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소봉대에서 아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신청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하지 그런 않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 그 아니 말이에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말입니다. 상황을 잠깐만요.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수님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근거가 아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문제죠. 예컨대 그러니까 팔로군이 저는 요 말만 딱 하고 네, 싶습니다. 하십시오. 다른 부분 다 국민들이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6 사태가 나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이 소위 국군 지구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그 금진했던 의사가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계는 세입고 허름한 세입고 시계고 넥타이 핀에 몇 개가 다 벗겨져 있고 허리띠는 보니까 완전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여기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소박한 분입니다. 예. 아니. 그 숫자- 그분의 경제업적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할 건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화리 그 뭐 유신 이야기를 하시겠다니까 그분 예.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실려 오기 전에 이분이 뭘 마셨냐면요, 쉬바스 리갈이라는 걸 마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수준 처음 이름 들어봤거든요. 아시죠? 어? 세이코 시계차고 쉬바스 리갈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인화 씨라고 있죠? 리가 12년생입니다. 예, 예. 12년생은 비싼 소리는 근데 아닙니다. 그분은 왜 평소에 근데 맨날 막걸리 먹는 척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규정할 필요는 이인화 씨라는 분이 막 박정희 찬양하면서 뭐라면 이 500년 만에 처음 내린 지도자며 이 사람이 없으면 한국이 못 살다. 이런 말 들으면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만큼 그렇게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살게 된 게 500년 만에 우연하게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구세주입니까? 이 정도 되면 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그 박정희 찬양하는 분들이 보면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이상한 정치학적 용어,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렸고, 거기서 공과, 저는 경부부속 고속도로 깐 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과를 갖다 냉정하게 따지는, 뭔가 좀 분화된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건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념관 지어야 되면, 이런 건 내가 잘못된다고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시적에 대해서. 유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저도 사실 유신 세대입니다. 저도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서 제가 대모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우리 당했던 걸 인정을 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사소한 사건까지도 박정희란 그 개인의 이름 앞에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협당 봅니다.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용공 사건이었다는 게 뭐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도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두환 씨가 그 5천억 7천억 이렇게 챙긴 건 이거 국민이 모아준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광주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초급 장교입니다.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응?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고급 장교가 아니에요. 조직 속의 일원이다 그 말이죠. 중위가 시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오늘 상급 부대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조직 속의 일원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단독적인 결심을 하고 단독적인 무슨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무한대다 하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똑같습니다. 발언을 피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예컨대 혈서를 쓰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말이죠.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혈서까지 써서 모범,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자발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말이죠, 사범학교 선생에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가당 뭡니까, 일제 침략의 천병인 관동군이거든요. 일제 침략의 천명의 관동군의 장교를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 정신을 부대가 키우시고 어디로 있고. 배치될 것이냐 하는 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 뭐 어느 부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근데 그 부대를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있으면서 한국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 그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건 그건 지금 별개의 문제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자고요.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순서대로 또 하나는 예컨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오시면 본인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해서 나가실 겁니까? 혈서를 쓰시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생애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개인 그런 선택이 선택이에요. 가능하다고 그 보시는 당시는 거예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치한 한반도 정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일본이, 이거 역사의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말 불법입니다. 이제까지 아니, 모든 그게 외교 불법 아니라고 조약이 그랬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는. 근데 왜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실정법적으로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실정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 불법은 잠깐만요. 별개야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전제 조건은 그런데 일본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게 한 전제 가지만 더 조건입니다. 말하자.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선에서 얘기, 세례업 자꾸 하시는데 안 왔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오케이, 이야기 오케이, 좀 오케이. 하십시오. 예, 학생의 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 듣기 거북합니다. 광주 저는 사람들 들으면 지금 유재갑 교수님하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안 됐어요? 예? 그걸 부정해요?
민중학살 민중이 학살이 안 광주 광주도 민중들이 죽었죠. 학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죠.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요? 많이 실수로 죽었지만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면? 학살. 고의적으로 실수로 학살한 건 죽였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겁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인 겁니까? 아니 우연히? 광주 문제에 사건이 대해서 전개되면 광주 그런 현상이 문제에 이제 대해서는 아까 거의 사회적으로- 가인 진압이라고는 보면 되죠. 사회적으로 가인 진압은 보면 되는데 이야기했지만은 어디 국민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12.12하고 상당히 역사를 보지 그러니까 말라니까. 5.18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자기 국민을 갖다 자기 이게 가인 진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부는 잘못한 건 또 사과하고 가인이라는 그 그랬잖아요. 말 속에 있죠. 가인이라는 말 속에 200 몇십 명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변 표현 속에. 그게 가변 문제입니까? 근데 김 교수가 그 당시 지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발포 명령 안 내리고 뭐 타령이라도 그럼 했을 뭐 것 도망이라도 같습니다. 갔겠어요? 그럼 그 국민인가? 문제는 뭐냐?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지휘관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명령을 내린 자들이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 뭐 학살을 해도 오케이, 친일을 해도 오케이, 남노당이 돼도 오케이, 그다음 쿠데타를 다시 해도 본론으로 오케이. 들어가서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소위 저희 조선일보하고 그 조선일보에서 내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책을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소위 독립군을 처단했다는 관도 뭐 특설땐가 하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해주시고 만약 독립군을 처단했다면 어떤 독립군을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처단을 받은 독립군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나오신 그 자료는 그 조선일보의 시각이 강하게 되어 있고 그걸 읽어보면 거의 뭐 소년들이 읽어야 할 무슨 위인전 수준이거든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 소위 그 악명 높으신 조갑재 씨가 찾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이 도입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점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지금 근무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동군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군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일제의 그 제국주의적 야욕, 그 다음에 한국의 이야기하는 거 제가 똑같습니다. 발본을 피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예컨대 혈서를 쓰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말이죠.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혈서까지 써서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자발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말이죠. 사범학교 선생에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가당 일제 침략의 천병인 관동군이거든요. 일제 침략의 천명인 관동군의 장교를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 정신을 부대가 실시했고. 어디로 배치될 것이냐 하는 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 뭐 어느 부대를 선택하는 게 물론이죠. 아니에요. 물론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근데 그 부대를 왜 한국 들어가느냐는 내에 거예요. 있으면서 한국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 그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건 그건 지금 별개의 문제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요. 순서대로 말씀하신 중에 조금 순서대로 또 하나는 예컨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오시면은 본인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해서 나가실 겁니까? 혈서를 쓰시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생애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선택이 선택이에요. 가능하다고 그 보시는 당시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예요. 말하자면 한반도를 통치한 한반도 정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일본이 이거 역사의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말이야 불법입니다. 이제까지 아니, 모든 그게 외교 불법 아니라 조약이 그랬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좀 근데 왜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실정법적으로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실정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잠깐만요. 별개 이거죠. 우리의 전제 조건은 그런데 일본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아니었다라는 게 가지만 전제 더 조건입니다. 말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진 교수님. 박 대통령 소위돼가지고 1년 반 이 막중히 진급된 사람 가지고 이거 마치 그냥 말이지 일본을 위해서 무슨 죽은 노릇 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 역사를 바로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일제 시대 때 말입니다. 살아남았던 사람은 우리 진 교수 논리에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 다 죽어야죠. 지금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일본군 장교도 되지 않았고 혈서도 쓰지 않았으며 별일 없어.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며 남의 나라 민족들 탄압하는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그 토벌 작전에 동원되거나 그런 짓 안 하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은 아주 일부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이죠. 볼 전부 때 다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잠깐만 그러면 우종창 부장님의 부모님께서는 마찬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박정희랑 똑같이 말입니까? 조갑재 씨가 인정하듯이 일본 육사 거기서 그 지내던 시절 보면 정말 황복 신민에서 그렇게 충실하고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조갑재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만주국이래요. 그러니까 괴뢰국, 그러니까 일제 괴뢰국 모델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챙겼어. 그러면 그게 조선일보의 사실관계에 시각입니다. 쓰고 그 내무담에 침을 뱉어라 했죠. 그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아까 관동군에 근무했다는 거 그 부분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했던 부대의 주적이 누구냐면은 모택동의 팔로군 제17단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팔로군이 그 반벽산 밑에 있는 촌락을 습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임무의 부대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이 반벽산이라는 데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그걸 예, 아셔야 예, 되는데 알겠는데요. 소위 말해가 관동군에서 관동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련군하고 싸웠다, 뭐 미군하고 싸웠다, 동대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팔로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기초에서 주장을 좀 펴달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군이 일본 군대가 만주에 있을 필연성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제국주의적 군대입니다. 팔로군은 뭐냐? 말이 공산군이지만 실제로 민족 해방군대였거든요. 그런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던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잘못된 그러니까 역사죠. 일본이 만주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왜 지금 따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죠, 그게. 그럼 일본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 역사는 그러면 존재했던 만약에 거죠. 그럼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까? 그것도 그럼 따지지 말아야 합니까? 역사니까. 근데요. 수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겠죠. 박 대통령 시대에 예. 그 일제 시대에 정부 일본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관료가 되든지 군대에 가든지 하면 뭐 헬스를 쓴다든지 무슨 맹세서를 쓴다든지 하는 건 일종의 요식 행위였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만주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장교로서 근무했던 기간이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초급 장교입니다.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응?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고급 장교가 아니에요. 조직 속의 일원이다 그 말이죠. 중위가 시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 속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오늘 상급 부대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조직 속의 일원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단독적인 결심을 하고 단독적인 무슨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무한대다 하고 전제하고. 근데 박정희 씨와 똑같이 무슨 일제한테 그 정도의 충성을 보이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 지금 당시에 이게 예를 들어 그런 당연히 비유법을 그랬을 쓰지 거예요. 마시고. 아니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냐고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에리트급이었으면 당연히 홍 그랬을 거예요. 아니 홍 목사님께서는 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친일하셨어요? 아니 그때 생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일본에 학교를 다녔죠. 예.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죠. 그렇죠. 그냥 다닌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저희 부모 세대 그러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친일분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혈설 왜 이렇게 수고 속지 군대 마십시오,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국 속지 마십시오. 해방운동을 조선 조선 그 해방운동을 나이가 한 해방이 사람들 되었으니까 그렇죠. 결합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친일분자라고 제가 해요. 모두에 역사를 무조건 지키고자 하거나 역사를 통째로 합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합리하고 그런데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본받을 방법이 없어요. 과거를 본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연속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본받다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희 씨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간 걸 본받고 육사 가서 본받고 그다음 팔로군 탄압한 걸 본받아야 됩니까? 과거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본받을 그런- 만한 일을 개발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전부 그런 게-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본받을 만한 사실을 개발해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일제 행각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제가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소봉대에서 아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신청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라든지 사실에 신청 근거하지 선생이라든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 그 아니 말이에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말입니다. 상황을 잠깐만요.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수님 잠깐만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근거가 아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문제죠. 예컨대 그러니까 팔로군이 잠깐만요. 소위 중국 제 말 좀 주민들의 들어보세요. 촌락을 자, 증거하는 거 그건 막는 프랑스에서 역할을 했다.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4년 동안에 그 신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건 친독파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그 역사 세우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만 규명하자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반발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팔로군
중국 양민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양민을 지금 뭐 못 살게 구는 촌락을 기습한 팔로군이라는 그런 공산군에 대해서 막기 위한 그건 이제 일제 시각이죠. 예컨대 일제들은 독립군들조차도 비적이라고 불렀거든요. 팔로군 예컨대 중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해 독립군을 처단을 했다든지 소위 말해 독립운동가를 탄압을 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이라는 게 국내에서 불가능했고 국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저는 요 말만 딱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국민들이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6 사태가 나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이 소위 국군 지구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그 검진했던 의사가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계는 세이코, 허름한 세이코 시계고, 넥타이 핀에 몇 개가 다 벗겨져 있고, 허리띠는 보니까 완전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여기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소박한 분입니다. 예. 뭐냐면 그분의 경제업적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인정할 건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화리 뭐 유신 이야기를 하시겠다니까, 그분,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실려오기 전에 이분이 뭘 마셨냐면요 쉬바스 리갈이라는 걸 마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수질 처음 이름 들어봤거든요. 아시죠? 세이코 시계차고 쉬바스 리갈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인화 씨라고 있죠? 리가 12년생입니다. 예. 12년생은 비싼 소리는 근데 아닙니다. 그분은 왜 평생에 맨날 막걸리 먹는 척 그런 하셨습니까?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규정할 필요는 이인화 씨라는 분이 막 박정희 찬양하면서 뭐라면 이 500년 만에 처음 내린 지도자며 이 사람이 없으면 한국이 못 살다. 이런 말 들으면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만큼 그렇게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살게 된 게 500년 만에 우연하게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구세주입니까? 이 정도 되면 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찬양하는 분들이 보면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이상한 정치학적 용어,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렸고, 거기서 저는 경부고속 고속도로 깐 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과를 갖다 냉정하게 따지는 뭔가 좀 분화된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건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념관 지어야 되면 이런 건 내가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유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저도 사실 유신 세대입니다. 저도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제약에서 제가 대모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우리 당했던 걸 인정을 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사소한 사건까지도 박정희란 그 개인의 이름 앞에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협단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용공 사건이었다는 게 뭐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도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두환 씨가 그 5천억 7천억 이렇게 챙긴 건 이거 국민이 모아준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광주 확세라고 자꾸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오케이, 이야기 좀 오케이. 하십시오. 예, 확세의 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 듣기 거북합니다. 광주 저는 사람들 지금 들으면 유재석 교수님하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학살 안 됐어요? 예? 그걸 부정해요? 민중 학살 민중이 학살이 안 광주 광주 민중들이 죽었죠. 학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죠.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그러면 없다고요? 많이 실수로 죽었지만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면? 학살. 고의적으로 실수로 학살한 건 죽였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겁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인 겁니까? 아니 우연히? 광주 문제에 학살이 대해서 전개되면 광주 그런 문제에 현상이 대해서는 이제 아까 거의 사회적으로 과잉 진압이라고는 보면 되죠. 과잉 진압은 보면 되는데 이야기했지만은 어디 국민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12하고 적당히 역사를 보지 그러니까 말라니까. 5.18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자기 국민을 갖다 자기 과잉 진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부는 잘못한 건 또 사과하고 가인이라는 그 그랬잖아요. 말 속에 있죠. 가인이란 말 속에 200 몇십 명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변 표현 속에. 그게 가변 문제입니까? 근데 진 교수가 그 당시 지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발포 명령 안 내리고 뭐 타령이라도 그럼 했을 뭐 것 도망이라도 같습니다. 갔겠어요? 그럼 그 국민인가? 문제는 뭐냐?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지휘관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명령을 내린 자들이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 뭐 학살을 해도 오케이, 친일을 해도 오케이, 남노당이 돼도 오케이, 그다음 쿠데타를 다시 해도 본론으로 오케이. 들어가서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조선일보하고 그 조선일보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책을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소위 독립군을 처단했다는 관도 뭐 특설땐가 하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해주시고, 만약 독립군을 처단했다면 어떤 독립군을,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처단을 받은 독립군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나오신 그 자료는 그 조선일보의 시각이 강하게 돼 있고 그걸 읽어보면 거의 뭐 소년들이 읽어야 할 무슨 위인전 수준이거든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 소위 그 악명 높으신 조갑재 씨가 찾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이 도입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점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지금 근무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동군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군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일제의 그 제국주의적 야욕, 그다음에 한국의 탄압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리적 탄압 기구에서 소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일본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징용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병 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근데